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대통령께서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 북한의 소행인지 아니면 이승만 정부의 소행인지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전쟁, 북한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통수권자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진 국제적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을 주로 6.25 전쟁, 6.25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입장에 따라서 일본은 조선 전쟁, 중국은 항미 원조 전쟁,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은 한국 전쟁 등 제각기 나름의 명칭을 붙여서 한국 전쟁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북한 공산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38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는 소위 북한 남침사를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왔다라는 북침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한 북침설은 허구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이정식 미국 펜실베니아 대 명예교수는 한 강연에서 6.25 전쟁이 남한 북침설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의 북침설은 크게 두 개의 문서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는 서울을 점령했던 북한군이 경무대에서 노획한 1949년 10월 10일자 올리버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도중 도쿄에서 이대령이라는 직함으로 워싱턴에 있는 굿펠로우 대령에게 보냈다고 하는 전부 용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6.25 개전 직후부터 소련이 북침설을 선전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아직도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해서 남한이 북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1970년대에 미국이 수정주의 역사가들이 주장한 논리적 근거로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석권 곧 감아 말아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립된 미국이 괴뢰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 수정주의
한 역사 사건을 둘러싼 기존의 시각을 재해석하는 역사학이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역사 수정주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도전 남곤에 대한 재평가처럼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처럼 논란을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는 어느 한쪽을 재평가하기라도 하면 다른 쪽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에서 수정주의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결국 이는 후학들이 새로운 연구를 극복해서 재해석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정설도 처음에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의해서 반로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6.25 전쟁은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획책하여 일으켰다는 놀백 레이짐설, 대한민국 괴뢰설, 메가더 이승만 음모설 등을 입증하는 데 관건이 되는 주요 자료로 제시되어 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성명과 발표에 식상해 있던 청년층들에게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주장이 객관적일수록 보이는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방대한 자료에 의해서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누가 전쟁을 시작하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구소련 관계 문건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북침설은 이미 답이 알려진 해결된 수수께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6.25 전쟁을 직접 치른 세대들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귀를 솔깃하게 만든 수정주의 역사관의 영향력이 21세기를 사는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데 논란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북침설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소위 올리버 편지는 이승만이 조급한 전쟁론을 달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북침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기에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군이 경무대에서 노획한 문서 중에는 북침설을 입증하기에 더 효과적인 이승만이 글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공산 진영은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보낸 그런 서한을 북침설이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노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무대에서 북한이 노획한 편지는 먹지로 작성된 카본 카피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이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구소련 기밀 문서가 대대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70주년을 맞은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으로 시작됐음을 인정한 구소련의 1960년대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소련 외무성이 1966년 8월 9일 작성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이었던 올렉 나우마닌에게 보고한 1950년에서 1953년 조선전쟁과 휴전 담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가 그렇습니다. 해당 문서는 김일성은 미국이 남조선을 위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당시 스탈린과 목태동으로부터 무력 통일에 대한 내락을 받도록 간절히 노력해왔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김일성이 1950년 3월에서 4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조선인들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그런 문건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2018년도까지 남침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편찬한 공식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조선대백과사전은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이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 침략자들과 이승만 괴뢰도당이 무력 침공을 반대하여 진행한 정의전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드디어 불의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여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고 사실과는 정반대인 북침설로 일관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 소련 당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부인해온 것과 달리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집권 시기인 1964년에서 82년대인 1960년대부터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기정사실로 인정했던 것으로 관련 문건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소련 공산당의 내부 문서들이 간간히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설이 학계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건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6.25 전쟁 관련 1960년대 구소련 정부 문서에 따르면 6.25 전쟁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김일성을 위시한 당시 북한 최고 지도부가 3단계 계획에 따라 전쟁을 구성했다라는 그런 문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조선 지도부는 자신이 목표를 위한 3단계 계획이 있었다며, 첫째, 해당 준비 사업에 38선 인근의 병력을 집결한다. 둘째, 남조선의 평화통일 제안서를 제출한다. 셋째, 남조선이 평화적 제안을 거절한 다음에는 무력 작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요지 언급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단행된 북한의 남침은 구소련 당국이 정부 문서에서 언급한 바대로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고 할 것입니다. 38선 인근에 병력을 집결한 첫 단계가 완성된 이후 북한이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언 6.25 전쟁 개전 직전인 6월 7일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5일에서 8일까지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적 최고 입법기관을 창설하고 광복 5주년을 맞이하는 같은 해 8월 15일 남북한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최고 입법기관의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개전 직전 북한 김일성을 비롯한 소련 스탈린, 중국 모태동 등은 공산 진영 수뇌부 3자는 미국은 물론 일본이 참전 가능성을 우려했다라는 그런 문서도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군의 추가 부대 설립을 위해 북조선 측에 무기나 군사장비 원조 요구 등이 급속히 수락됐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군대에서 복무했던 조선족 사단을 조선에 파견하고 식량 배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남조선을 지지해 참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한 개의 집단군을 조선과 더 가까운 지역에 파견한다고 약속했다는 대목의 문건도 최근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소련 외무성은 6.25 전쟁 발발 당시 남북한의 병력 상황 역시 상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난 문건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3년 동안 계속된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파괴되는 등 남북한 모두가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그런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서로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은 그 이후 더욱 고착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나름 4.3에 대한 역사적 법적 연구 차원에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모스크바에서 학위를 따시고 교수를 지내신 존경하는 박종효 교수님의 저서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 정책 자료 원에서도 1949년 김일성과 스탈린 회담에 관한 의제, 스탈린 김일성 회담, 인민군 무력 강화, 모택동 조선 통일 지원 약속 등을 이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1950년 6.25 관련 러시아 연방 문서 보관소 자료 중에서 중국 해방군 소속 조선군 귀국과 스탈린 김일성의 무력 통일 승인, 인민군 사령부와 소련 군사고문 단장 바실레프 남침 계획 수립, 김일성 남침 계획 변경 등 여러 문건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설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냉전 체제에서 모든 것들이 비밀스럽게 된 상황에서 북한 일방적인 남한의 북침설이 호도되어 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셔서 국민에게 말씀하심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국민이 어떤 관점에서 보건대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남침이었다라는 것이, 특히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관련 문건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침설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신채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수뇌부의 짜증스러운 역할 수행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셨고, 무정부주의 입장에서 책도 쓰셨습니다. 요새 정부의 태도 너무 북한 지향적이고 북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상에 걸맞지 않은 그런 대통령의 언행들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읽었던 최근의 자료들에 비추어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남침이 분명해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